자,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강화학습법에서 이제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강화학습법이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몬테카를로를 배웠죠. 그래서 몬테카를로하고 크게 TD라고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몬테카를로를 대신해서 템포럴 디퍼런스라고 불리는, 몰라요, 한국말은 아예 쓰질 않아서 이분야는, 그래서 TD라고 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서머리를 한번 한다고 치면은, 우리가 뭔가 이만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고, 여기가 터미널이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는 지점, 이니셜 초기 위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 사이를 에이전트가 랜덤하게 움직여 다닙니다. 랜덤하게 막 움직이다가 터미널에서 끝나고, 이때까지 총 얻었던 리워드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걸 다 합쳐서 우리가 리턴이라는 걸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 리턴 값은 모든 리워드의 시그마 값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쪽에 가면 뭐 터미널에 갔는데, 이때까지 내가 움직인 궤적에 따라서 리턴 값이 얼마가 나오고, 또는 또 막 이렇게 움직일 때 거기서 받게 되는 모든 리워드를 합쳐서 터미널에서 끝나게 되면 그걸 또 합쳐서 리턴 값을 얻게 되죠. 이 리턴이라고 하는 것을 expectation, 평균적인 기대값들로 평균하고는 좀 달라요. 평균은 확률이 다 일정할 때 평균이 되겠고요. 이 수식이 시그마 어떤 사건 px로 표현되는데, 이 px가 어떻게 발화할지 이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모든 리턴 값들을 expectation, 이때는 원래는 x가 일어나는 것들은 다 확률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리턴 값들을 expectation으로 보는, 이거는 난 모르겠다, 나는 리턴만 가지고 보겠다라고 할 때는 모든 리턴 값들에 대한 총합과 그걸 n번을 했다면 n으로 나눈 평균이 여기서는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리턴에 대한 것을 평균을 내면 expectation 오브 return이라는 형태가 되겠지만, 이때 이것들을 위해서는 결국은, 여기 케이스를 잘못 썼는데요. 이게 설명을 좀 잘못했네. 미안합니다. 이 x일 때죠. 우리가 이 x라고 하는 것은 x가 발화될 평균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여러 가지 리턴에 대한 것들을 총 합치는 expectation의 컨셉으로 보게 되면, 어떤 리턴 값이 하나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 리턴 값이 생길 확률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에 대한 것들이 어떤 리턴 값이 생길 것인가에 대한 확률은 거의 모든 상황들이 다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얘가 왼쪽으로 가게 될지, 이 안에서 얼마나 돌아다니다 가게 될지, 얘네가 발화되는 확률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면서 모든 리턴 값의 평균은, 모든 리턴 값의 합은 n분의 1, 즉 PRI가 생길 확률은 n분의 1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expectation of return은 모든 리턴 값들에 대한 평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이 안에서 한 방에 이렇게 가든, 이 안을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수십만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터미널에 가든, 얘네들이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특정한 리턴 값을 얻을 거야,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특정한 리턴을 얻게 되는 거는 전부 다 해보기 전에 모르는 거고, 너무나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PRI가 발화될 확률은 똑같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expectation of return은 모든 리턴 값들의 평균을 사용하는 형태로 강화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몬테카를로는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지난주에도 되게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얘기를 했지만, 이 ERI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ERR, 그냥 이 expectation of return,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구할까? 그래서 우리가 알파가 예전 R 값을 쓰고요. 그 다음에 1 빼기 알파에 새로 들어온 값을 사용을 해서 이 값이
요 ER의 수렴에 들어가는 IIR 필터 방식의 기법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이런 방식들은 강화학습법에서 거의 표준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얻으려고 하다 보니 이게 되게 적용하기가 어렵구나 라고 느껴서 리턴 값이 한 번에 얻어지면 이 사이를 또 다른 어떤 업데이트하는 방법이죠. 우리 목표는 expectation of return을 얻어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하나씩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R을 현재 I 스텝에서 I번째 에피소드에서 리턴 값을 얻었다면 이때의 모든 궤적에 대해서 합을 한 시그마 R인 값, 리턴 값을 여기에다가 하나씩 업데이트를 해주면 어떨까 라고 하는 형태로 새로운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몬테카를로가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를 예를 들면 여기 수백 번을 이렇게 수십 번을 이 부분을 왔다 갔다 하게 되니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VS로 정의하고 이 값은 1-알파의 현재 리턴 값 그리고 원래 있었던 VS를 대입을 하게 되면 이 VS가 바로 요 지점 한 지점 스테이트 하나 위에서의 expectation of return을 구하는 거고 또 요 점에 대해서 또 이걸 해주게 되면 요 한 점에서의 expectation of R을 구하는 겁니다. 이때 S는 어떤 특정한 값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expectation of return은 그냥 왼쪽에서 끝났는지 오른쪽에서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을 평균 처리를 해서 그냥 가운데서 내가 시작했을 때 앞으로 내가 얻게 될 expectation of return, 리턴에 대한 기대치는 얼마일 거야 라는 것만 알려주지만 이렇게 몬테카를로 형태로 접근을 하게 되면 한 지점 한 지점에 대한 expectation of return 값들이 정의가 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스테이트에 대해서 S가 어떤 값인지에 대해서 정의하는 값이 바로 VS라고 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운데에 있다가 내가 나의 리턴 기대값은 얼마야 라고 하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VS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몬테카를로 접근을 통해서 이 각각에 있는 스테이트들에 해당하는 expectation of return 값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스테이트에서 예를 들면 여기에 있을 때는 기대치, 리턴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조금 있으면 금방 끝날 것 같으니까 여기가 조금 더 이 부분의 값에 가깝게 나타나겠고요. 가운데 있게 되면 이리 갈지 모르니까 얘는 양쪽에 해당하는 이런 어떤 분포들이 있을 텐데 그 녀석의 평균에 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있게 되면 또 이쪽 터미널에 빠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얻게 될 리워드하고 굉장히 유사한 값들이 VS 안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전부 다 이제 확률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지난 챕터에서 1번까지 했던 내용들은 리턴 값에 대한 기대 값을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두 개의 터미널과 현재의 I 값이 있으면 나는 뭐 내가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기서부터 내가 움직이게 되면 어떤 리턴을 받을 것이고 그 리턴은 평균적인 레벨에서 현재 나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리턴 값은 이런 평균적인 값을 얻게 될 거야 라는 것만 얘기하고 있고요. 몬테카를로부터는 ER이라고 하는 녀석을 스테이트를 어디다 배치하는가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VS라고 하는 하나의 스테이트 위에서의 리턴에 대한 기대값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V가 S는 ST이게 되면 현재 위치에서 어떤 위치에서의 리턴에 대한 기대값들을 공간 스테이트 공간 위에다가 쫙 펼쳐놓은 거고요. 그래서 지난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분포가 되는 것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위에서 여기 있으면 대략 이 정도의 값을 갖고 여기에 있으면 가운데보다 왼쪽이 값이 더 작구나 값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으니까 오른쪽 거의 끝부분 이쪽 스테이트에서 시작을
요때 현재 위치가 있다면 앞으로 내가 얻게 될 기대값, 리턴에 대한 기대값이 되게 높아져 있고 이쪽으로 가는 건 좀 낫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가 1 리워드를 얻고 이 부분이 2 리워드를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가운데 있을 때는 대략 1과 2의 중간 정도의 리턴 값을 얻게 되겠고요. 정확하게 1.5를 얻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요 근처에 있게 되면 조금 더 2에 가까운 값들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몬테카를로에서부터 처음 여러분들이 보시는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라고 하는 스테이트 값에 대한 함수를 처음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몬테카를로 방법을 조금 더 빠르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디스카운티드 리턴이라고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이 강화학습법의 어떤 발전 방향은 항상 그렇지만 방법론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 이 녀석이 어떻게 움직이다가 터미널에 갈 텐데 무언가 리턴이라고 하는 것들은 리워드의 합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마이너스 0.1이 없더라도 여기는 낮고 여기는 높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림을 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VS라고 하는 스테이트 밸류들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트 밸류가 높은 것이 좋은 것이고 스테이트 밸류가 낮은 것은 이 위치는 결국은 그림이 만약 이렇게 된다면 현재의 위치에서 보면 나는 VS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얻게 될 미래의 리워드의 합들은 그러니까 즉 리턴 값은 되게 작은 상태이고 요 근처에 있으면 꽤 높죠. 요 녀석보다. 또 요 근처에 있으면 아까보다 꽤 높기 때문에 공간상에 특정한 위치에서 내가 앞으로 얻게 될 이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요 꼭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 위치에서 내가 앞으로 얻게 될 미래의 리워드의 합, 리턴에 대한 평균값, expectation of return을 알 수 있게 되니 어느 위치가 더 좋구나, 어느 위치가 더 나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화학습법이 발전되어 오는 방향은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지만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는가에 사실상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고 뭐 변형된 버전도 굉장히 많지만 강화학습법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최종거리인 이 R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얻을 것인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걸 또 변형을 해서 각각의 스테이트 위에서의 밸류는 얼마인가 expectation of R이 이런 것을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야 내가 좀 더 많은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디스카운티드 리턴이라고 하는 기법을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계속 얘기드리지만 expectation of R 리턴에 대한 기대값은 expectation을 모든 시그마에 대해서 리턴 값이 모든 시그마에 대한 것이고 그것들을 평균을 낸 값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리턴에 대한 기대값이고 이걸 스테이트 위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예를 들어서 스테이트 공간이 이만큼 펼쳐져 있는데 여기서의 이 값은 얼마, 여기서의 이 값은 얼마, 여기서의 이 값은 얼마일까 라고 모든 스테이트 위에 리턴에 대한 기대값들을 함수 형태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되게 복잡하게 수식은 되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expectation이 있고 어떨 때는 이걸로 표현하다가 어떨 때는 이걸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식은 간단하지만 하나하나의 의미를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인포스먼트 러닝 강화학습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디스카운티드 리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리턴 값은 이것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좀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스카운티드 리턴의 기본적인 수식에 대해서 한번 다 보고 설명도 좀 붙여보겠습니다. 디스카운티드 리턴은요, 리워드에다가 웨이트를 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웨이트를 붙일 것인가. 내가 현재 상태에서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끝하고 터미널에서 끝나면 이 터미널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다 과거의 리워드들을 요 중간중간에 얻잖아요. 과거의 리워드를 얘기하는 거지만 요 지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리워드들은 전부 다 미래의 리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리워드들을 합쳐 나가는데 가까운 미래에 있는 것은 값을 크게 놓고요. 먼 미래에 있는 것은 값을 작게 놓는다면 최근의 영향력들이 조금 더 이 부분에 많은 영향을 주겠죠. 왜냐하면 너무 먼 미래는 난 알 수가 없어. 내가 나중에 어떻게 살게 될지 모르겠어. 나는 오늘을 즐기겠어. 라고 하면 최근에다가 좀 더 강화되어 있는 웨이트를, 가중치를 더 많이 주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먼 미래만 보고 살겠어 라고 하면 지금 얘기한 것과 반대의 웨이트를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먼 미래에 있는 리워드는 굉장히 강력하게 값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되겠고요. 최근의 리워드만 조금만 깎아내서 최근에 얻게 될, 최근에 내가, 과거가 아니에요. 최근의 미래에 얻게 될 리워드는 조금만 깎아서 내가 최근의 결과값들을 많이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디스카운티드 리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처음 시작 위치가 3번에서 시작을 했고요. 0, 1, 2, 3. 3번에서 2번, 3번, 2번, 3번, 2번, 3번, 2번, 이걸 무한히 많이 하다가 0번에 와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0번에서 플러스 1 리워드를 얻는다고 하면 이 중간중간에 마이너스 0.1이 있든 또는 이 사이에 뭔가 리워드가 있든 이 부분에 해당하면서 여기 지금 보면 S3, S2, S3, S2 이 사이를 무한히 반복을 하다가 평 하고 풀린 거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의 S3 위치에서는 S0에서 얻게 될 리워드가 너무 먼 미래입니다. 그래서 아니 뭐 인생 사는 거하고 똑같이 내가 오늘 지금 내가 밥을 먹을 것인가, 지금 공부를 할 것인가가 내 50년 뒤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건 거짓말이고요. 그래서 너무 먼 미래는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개념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디스카운티드 리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새로운 변수 감마라고 하는, 감마가 R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쓰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R은 이렇게 열심히 잘 쓰겠고요. 감마는 가운데 이렇게 구멍을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알파벳 R보다 감마가 이렇게 크게 써집니다. 그래서 되게 이 부분을 조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 미래는 감마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많이 깎아내리고 최근 거는 감마를 가지고 살짝만 깎는 방법론을 만들게 되면 바로 이런 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리워드를 뜻하고요. 여기 있는 감마는 이 녀석은 감마, 즉 너무 먼 미래는 깎아내겠다라고 하는 수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썼네요. 생각보다 오타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게 디스카운티드 리턴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아까는 그냥 시그마여서 여태까지 배우셨던 리턴 값들은 전부 다 미래에 벌어질 리워드들의 합으로만 표현되어 있는데 그때도 이제 t는 있죠. 미래의 리워드로 보고 있으니까 현재 시각 t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전에는 감마가 없고요. t만 있었죠. 그리고 k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k가 1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k는 0에서부터 시작하고 0 더하기 1 해서 이 감마만 없다면 전에 배우셨던 리턴 값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k가 0에서 시작하냐 그리고 여기 더하기 1이 없냐 이렇게 우리가 해놓고 k는 1로 해놓게 되면 전에 배우셨던 리턴 값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k는 0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더하기 1을 하나 더 놔서 이렇게 놔도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리턴 값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k 값을 뭐에다 쓸 거냐? k가 0일 때에는 감마의 k배를 쓰기 때문에 이때 감마는 0
그래서 1 사이의 양수입니다. 그래서 감마는 무조건 1보다 작은, 예를 들면 0.9 같은 게 들어갈 거고요. K가 0일 때 바로 지금 현재에서 내가 얻게 되는 리워드, 현재가 시간 t예요. 현재가 시간 t인데 내가 한 스텝 가게 되면 t 플러스 1이 되고, 그 사이에서 얻게 되는 리워드에는 그대로 한 스텝 뒤에 거는 감마 k는 0이기 때문에 감마의 0승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의 리워드는 맞아. 그냥 이걸 쓸 겁니다. 근데 현재 입장 t에서 봤을 때 t 플러스 2가 되면 여기에서 없는 리워드에다가 감마는 k의 1승이 되겠죠. k가 하나가 더 올라가니까. 여기 감마가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 t가 있고 t 플러스 1, 미래를 보는 겁니다. 거꾸로 t 플러스 2, t 플러스 3 하고 가게 되면 이 사이에서 리워드 얻을 거고, 여기서 리워드 얻고, 여기서 리워드 얻는데, 이 녀석은 그대로 리워드 더하기를 해주고요. 시그마로. 그 다음에 이 녀석은 현재 단계에서 보면 두 단계를 더 갔죠. 그래서 감마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세 단계를 더 갔기 때문에 감마의 제곱을 해서 더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 미래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제 끝에 있으면 감마의 뭐가 되게 높은 승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감마의 30승 이렇게 되면 감마가 0.9라고 하게 되면 0.9의 30승이면 얼마예요? 0.9의 30승 해보면 0.04로 굉장히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0.03이면 되게 0에 가깝기 때문에 너무 먼 미래, 30스텝만 미래를 가더라도 그 효과는 현재의 나의 리워드 값에는, 리턴 값에는 많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너무 먼 거는 버리고 최근 값들을 좀 살려주는 형태로 가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디스카운티드 리턴. 디스카운트는 깎는 거죠. 이거 디스카운트 안 돼요? 깎아주세요 라고 할 때 쓰는 게 디스카운트라, 리턴 값을 깎는 겁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 있는 것들은 깎아내리겠다. 근데 어떻게 깎냐? 감마 배를 이용해서 깎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목에 뭐가 껴가지고 간질간질하네.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요. 내가 3번에 있다, 2번에 있다, 1번에 있다, 0번으로 가고요. S는 0인 지점에서 리워드 2를 얻고, 나머지는 리워드가 없다. 여기 마이너스 0.1 같은 게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아까 보셨던 예제하고 비슷하게 0, 1, 2, 3이고요. 중간중간에 마이너스 0.1을 얻고, 이 부분에서는 리워드 2를 얻습니다. 여기가 터미널. 자, 그리고 얘가 어떻게 돼요? 3번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 여태까지 계속 3번에서 시작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터미널을 갖다 치면 리워드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3번에서 시작했으니까 3번 위치에서 봤을 때 입장이에요. t는 0이기 때문에 3번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여기서 요만큼 갈 때 여기 위다운 0.1로 했기 때문에 0.1은 없는 상태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가는 사이에 리워드 0 없죠. 그죠? 그리고 K는 0이니까 여기 차수가 틀려요. K는 0이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1이 들어가고 여기는 2가 들어가서 이렇게 결론이 나겠습니다. 밑에 것도 틀려가지고 지금 보니까 다 틀렸네. 지금 다 바꿔놓을게요. 이것도 제곱과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와라.
3, 2, 1, 0 해서 터미널에서 끝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 갈 때 0이라는 리워드를 얻었고요. 이 수식에 따라서 K는 0이니까 감마에 0이 되겠고요. 플러스 여기서부터 여기 갈 때 이제 또 리워드 0을 얻겠고, 지금 보시면 한 번, 두 번이죠. 3번의 입장입니다. T는 0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하니까 두 번 가면 이제 K는 0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1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감마에 1이 되겠고, 하나, 둘, 셋 이 부분에선 리워드를 이제 얼마 얻어요? 1에서 0으로 갈 때 1을 얻고요. 이 부분은 K가 0, 1, 2, 3 입장에서 보면 하나, 둘, 셋, 세 번째 0부터 시작하니까 0, 1, 2 해서 감마의 제곱이 들어갑니다. 더해보시면 이 부분에서 봤을 때 궤적이 그대로 하나, 둘, 셋만에 가게 되면 이 지점에서 봤을 때의 리턴 값은 감마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32, 32, 10 하고 가요. 3번 갔다 2번 갔다 다시 3번 갔다 2번 갔다 1번 0으로 갑니다. 그러면 위의 수식 그대로 이 녀석들을 대입을 해보시면 감마의 제로 이 사이는 다 0이잖아요. 여기 두 개는 리워드 0이니까 감마 제로의 0, 감마 1의 0, 감마 제곱의 0, 감마 3승의 0, 그리고 마지막 1에서 0으로 가는 사이에 1이라는 리워드를 얻고, 얘는 네 번째, 다섯 번째니까 하나 빼가지고 감마의 4승이 들어가서 결론은 감마 4승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해서 리워드를 얻는 것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에서 리워드를 얻을 때 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게 더 리워드를 많이 얻을까요? 그냥 리워드에 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 번에 가나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가나 결과가 똑같죠. 왜냐하면 중간에 모든 리워드는 다 0이고 마지막에만 1을 얻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얻게 되면 이때도 리워드는 1, 여기도 리워드는 1 나올 거예요. 근데 디스카운티드 리턴을 쓰게 되면 여기 갔다 여기 오는 바람에 감마가 차수가 마지막 부분이 더 올라가야죠. 제곱만큼. 한 번 갔다가 왔다가 하니까 감마가 한 번, 두 번이 더 들어가서 감마 4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 번에 가는 것은 감마 제곱이라 리턴 값이 되게 조금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버벅거리면서 가게 되면 그만큼 감마 제곱만큼 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마 제곱은 감마 4승보다 감마가 1보다 무조건 작고 양수이기 때문에 감마 제곱이 감마 4승보다 무조건 커서 한 번에 가는 것이 이렇게 한 번 버벅거리고 가는 것보다 더 리턴 값이 좋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벅거림이 있는 것들은 최종적인 리턴 값이 더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불리하게 추격이 되고, 리턴 값이 높은 것들이 더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설계할 수가 있겠죠. 아까도 몬테카를로에서 보시면 모든 리턴의 평균 값이 특정한 짝대기를 그리게 되면 여기가 좋구나 여기가 나쁘구나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확히 이렇게 가나 리턴을 모든 리워드에 합을 해놨을 때는 똑같기 때문에 얘가 이 녀석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쪽 위에가 더 좋죠. 두 개 보면 리턴 값이 여기가 더 높고 여기가 더 낮죠. 이 기호는 지금 부등호를 제가 옆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몬테카를로에서는 내가 이렇게 버벅거리고 간다 하더라도 이때 리턴 값 1, 이때도 1이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이 돼서 조금 뭐라고 할까 학습화되는 업데이트되는 비율이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지난번에 확인했잖아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분포는 어디가 낮고 어디가 높다라는 게 나오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거는 베스트 케이스거든요. 확률적으로 한 번 나오는 경우고 나올까 말까 한 거고, 이렇게 한 번 버벅거리고 가는 것도 확률적으로 비율이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지 한 번 버벅거리고 갈지 이 사이에서 20번 헤매다 갈지 그것들을 전부 다 평균을 내는 것이 강화학습법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왼쪽은 낮고 오른쪽은 높다 같은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이해하지 말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일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됐죠. 짝대기로.
그런데 이렇게 디스카운트가 되는 값을 넣게 되면 몬테카를로에서 이렇게 한 번에 쭉 안 나오고 한 100번, 1000번, 3000번 해야지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 디스카운티드 리턴에서는 감마로 버벅거리는 거에 값을 확 낮춰버리기 때문에 이 몬테카를로가 하는 방법보다 리턴 값에 대한 것들의 변형을 좀 더 많이 주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에 가면 리턴 값이 감마가 나왔고 감마 제곱이 나왔고요. 이렇게 갔다가 한 번 버벅거리고 이렇게 가면 아이고 그림을 잘못 그렸네. 이렇게 가게 되면 감마 4승이 나와서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버벅거리고 쓸데없는 최적화된 길이 아닌 버벅거리고 딴 데를 돌아다니는 애들의 값들이 확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분별해 내는데 물론 평균을 쓰긴 하지만 뭔가 조금 더 다른 방법론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기가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얘하고 얘를 나중에 어차피 평균을 또 쓸 거거든요. 근데 낮은 값도 있고 높은 값도 있기 때문에 무언가 얘들을 내가 적용하는데 평균을 취하는데 조금 더 빠르게 평균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몬테카를로의 경우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평균값이 똑같으니까 평균값에 수렴을 하는 속도는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는데 요거는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금 더 분별력이 생겨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가나 이렇게 해서 가나 이 두 가지의 값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무언가 멀리 헤매는 것들은 값이 막 작아져서 걔네들의 값들이 전체 평균을 내는데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무언가 되게 좋은 녀석들은 빠르게 값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낮고 얘는 높잖아요. 두 가지 방법에 대한 분별력들이 조금 더 낮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몬테카를로하고 바로 이제 이 디스카운티드 리턴을 쓰는 방법론에 명확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시는 디스카운티드 리턴을 쓰는 방법이 조금 더 속도가 빨라요. 수렴하는 속도가.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명확하게 이론적으로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게 더 좋다라고 한 10여 년 전까지는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반드시 나쁘다라고 이론적으로 증명이 되냐? 그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누가 증명을 했을 수도 있겠는데 증명 자체가 그냥 재미로서는 필요하겠지만 별로 이 강화학습법에 적용할 때는 그걸 증명을 하냐 안 하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뭐 책이나 이런 걸 찾아보시면 증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디스카운티드 리턴을 여기 또 다 K는 0인데 여긴 제대로 썼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0 현재 위치가 S는 S0에 있어요. 이 부분을 시간 T는 0인 부분이라 했을 때 이렇게 움직였다면 하는 결과를 제가 이렇게 수식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갈 때 리워드 R1을 얻고요. 여기서 여기 갈 때 리워드 2를 얻고요. S2에서 S3 갈 때 리워드 3을 얻습니다. 여기 있는 노테이션 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K가 0이니까 이 부분을 계산하면 현재 T는 0이니까 T는 0이고 K는 0이고 1이라서 R1이 들어가 있고요. K는 0이기 때문에 감마의 0승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감마를 토대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 감마 6승이 나오겠고요. 현재 위치가 S는 4에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였지만 S4에 있다 그러면 T는 현재 0이 아니라 이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T는 4의 위치에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 세 가지 경우를 계산해 보시면 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마의 0, 감마의 1, 감마의 2라서 감마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궤적 안에서도 보시면요. 여기에 있을 때는 감마의 6승을 얻게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있게 되면 감마의 제곱을 얻게 되죠. 그래서 감마가 1보다 작기 때문에 감마의 6승보다는 감마의 제곱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봤을 때 앞으로 얻게 될 퓨처 리워드는 감마 제곱.
요 위치에 있을 때는 이렇게 버벅거릴 거라서 감마의 6승. 그래서 무언가 리워드가 높은 부분에 해당하는 데에서 가까운 상태값들이 조금 더 높은 리워드 값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먼 미래 7스텝을 더 가야 되는 S7번이 나오지만 이 입장에서 보면 3번만 가면 1이라는 리워드를 얻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봤을 때 퓨처 리워드의 합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디스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디스카운트가 점점점 많이 되니까 S7에서 리워드 2를 얻게 되더라도 감마의 6승으로 나타나고요. 이 위치에서는 3번의 미래만 있기 때문에 감마 제곱을 얻어서 이 부분 뭔가 리워드를 많이 얻거나 또는 터미널 부분에 위치하는 것에 조금 더 가까운 것처럼 이 값이 크면 클수록 가깝다는 표시가 되겠죠. 이런 성향이 하나의 리턴에 대해서 디스카운트를 적용해 보면 얘보다는 얘가 더 우리가 리워드를 많이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카운티드 리턴을 쓰게 되면요, 그냥 일반 리턴은 여기서부터의 리워드의 총합을 해도 1이고요 여기서부터의 리워드 총합을 해도 1이기 때문에 요 녀석이 S4가 S0보다 더 가깝다라는 것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디스카운티드 리턴을 쓰게 되면 S0보다 S4가 더 얻게 될 리워드의 합이 커지죠. 디스카운트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속도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라고만 얘기하지 그 부분은 완벽한 증명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데미지 없는 경우에 대한 분석을 하나의 결과에 대해서 해보게 되면 내가 큰 리워드, 양수의 되게 좋은 리워드를 얻는 부분에 가까울수록 감마에 의해서 이 부분에서의 리턴 값이 먼 미래에 대해서 많이 깎인 녀석보다 여기서의 리워드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스카운티드 리턴은 조금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미래라고 하는 것이 무언지를 잘 계산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앞서서도 얘기 드렸던 이 스테이트 밸류 VS를 여기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디스카운티드 리턴의 스토캐스틱 버전을 만들게 되면 아까까지는 하나에 대한 결과만 따졌죠. 이 수식만 썼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하나의 수식만 따졌는데 이걸 익스펙테이션으로 평균을 취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것들을 다 믹싱을 해야 돼서 스토캐스틱 버전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디스카운티드 리턴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값, 익스펙티드 디스카운티드 리턴을 구한다면 이게 바로 스테이트 밸류로 밸류 펑션으로 우리가 표기할 수 있을 텐데요. 앞서서 봤던 이 수식, 바로 리워드를 어느 위치에서 얻게 되는, 그리고 감마가 붙어 있고 그걸 익스펙테이션을 하게 되면 이 RT라고 제가 써놨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방금 적용했던 여기까지는 감마만 없다면, 그리고 또는 감마가 1이면은 몬테카를로에서 썼던 방법과 동일한데 여기에 조금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감마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안에 있는 시그마를 풀게 되면 K는 0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K가 0이면 이 부분 이렇게 감마는 0승이 되니까 사라졌고요. SK 하나, 여기는 SK 플러스 1 여기가 더해져 들어갈 테니까 이 표현이 별로 안 좋아서 여기도 정확하게 써야겠네요. K는 앞서서 뭘로 되어 있죠? 이거 똑같이 써야겠네. 감마 K 어디는 제가 1이라고 써놓고 이게 좀 틀렸네요. 뭐 이렇게 써놨어? K는 0이고 그대로 수식을 갖다 붙여가고요. T 플러스
이렇게 써면 되겠습니다. 되죠? 네. 앞에 거랑 똑같죠? 네,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또 수식을 제가 지금 바꿨어갖고 무지하게 혼란스럽게 돼버렸는데 t 플러스 k 더하기 그리고 s라고 하는 표현을 똑같은 얘기긴 한데 뭘 어떻게 바꿀까. 여기 t가 헷갈리니까 일단 제가 t를 뺄게요. 그리고 시간 t를 그대로 놓고 k라는 거에 원래는 k를 써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j 뭐 이런 걸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수식을 똑같이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현재의 시간 t에 대해서를 따지는 건데 t라는 거는 이제 복잡하니까 지금 빼버렸고요. j는 0이라서 감마 0이 들어갔겠고요. 그래서 감마가 0이니까 1이 됐겠고 j는 0일 때 sk, k번째인 경우에 sk 더하기 0 그래서 rsk 현재의 상태가 sk 위치에 있다라고 이제 위치 문제로 제가 위치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움직이게 되면 sk 플러스 1로 바꿔주는 수식으로 놓은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얘가 또 움직여서 sk 플러스 2 위치로 갈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수식을 이렇게 적어보면 rsk 감마 rsk 더하기 1 감마 제곱 k 더하기 4 이게 무한히 나오겠죠. 그리고 현재 위치는 expectation of r인데 조금 노테이션을 쉬운 노테이션을 쓰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졌는데요. 이게 현재 위치가 s는 sk에 있다라고 가정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안 보기 때문에 안 쓰기 때문에 여태까지 배운 것들에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원래는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다르게 써야 되는데 최대한 좀 여러분들 쉽게 느끼라고 좀 변형을 해서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리턴 값이 안으로 들어가는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쓰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별 얘기는 없어요. 사실은 expected return이라고 하는 것이 감마배가 곱해지는 return일 때 우리는 이거를 시그마를 풀어버리면은 이와 같은 수식으로 리워드 값들이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감마가 점점점 차수가 올라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몬테카를로에서 배우신 것처럼 스테이트 밸류 함수는 특정한 위치에 현재 스테이트가 있는 거고요. 시간 t에 스테이트가 있는 것이고 그때에 해당하는 리턴 값들을 expectation 레벨로 표현했다까지 오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수식을 뒤에서 TD 러닝에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꼼꼼하게 쓴다고 지금 이렇게 바꿔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 수식을 뒤에서 TD 러닝 쪽에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고 다음으로 갈게요.